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천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명리학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황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규문입니다. 오늘도 기업 내일에 대해서 시크릿한 명리학으로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자는 운명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애경그룹을 중심으로 학공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아마 관련된 내용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건설업종에 속해 있고요.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관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몽규 회장의 얼굴을 관상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인터넷 상태에 떠 있는 저 사진, 화면 속의 사진을 보고서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얼굴 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얼굴 외형을 보게 되면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러한 얼굴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얼굴 외형들은 일반적으로 힘이 있고 네.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더군다나 저 얼굴을 보게 되면 볼이라든지 광골이라든지 코라든지 양악 아래턱에 살이 탱탱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얼굴에 살이 탱탱하게 붙어 있는 경우는 사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보면. 다음 얼굴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또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썹입니다. 네. 눈썹을 보게 되면 약간은 좀 흐린 듯하지만 부드럽게 이 라운딩이 되어 있어요. 관상에서 눈썹을 우리가 형제궁이라고 그러거든요. 형제의 복을 보는 곳인데 저와 같은 눈썹을 갖는 사람은 형제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형제들 간에 사업을 하는데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상학적인 눈썹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예. 다음 두 번째 눈을 보게 되면 눈끝이 밑으로 처지면서 눈이 전반적으로 가늘어요. 예. 초승달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거든요. 저와 같은 눈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겉은 부드럽고 안은 강한 사람. 한마디로 외유 내강의 성격들이 참 많고요. 네. 다음 세 번째, 눈과 눈썹 사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눈두덩이라고 그러는데 예. 관상 전문적인 용어로 여기 전택궁, 밭전자 집택지에서 밭과 집, 부동산, 땅 이런 걸 보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넓을수록 부동산하고 인연이 많은데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전택궁이 보통 정도로 적당히 자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얼굴에서 부동산운을 보는 곳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양악 아래턱입니다. 이마는 하늘이고 코는 돈이면서 사람이고 양악과 아래턱은 땅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얼굴 외형에서도 우리가 밭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사각형 이 얼굴 자체가 부동산 땅하고 인연이 있고 양악과 아래턱이 넓고 살이 통통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건축 이런 직업하고 잘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코를 보면 코는 관상에서 재물을 보는 곳이다 해서 재백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복주머니처럼 생겼어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복이 들어오는 즉 돈이 들어오는 그런 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저 입을 보게 되면 입이 일자로 딱 떼면서 양 위아래 딱이 모양새가 갖춰져 있어요. 상당히 좀 뭐랄까 모양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저런 입입니다. 추진력이 있고 신뢰감이 있고 이런 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상으로 왼쪽은 머리에 가려서 잘 안 나오는데 오른쪽 귀를 보게 되면 뭐 화면상으로 이제 왼쪽이 되겠죠.
귓볼이 통통하면서 귓볼이 여유롭게 쭉 늘어졌어요. 귓볼이 많을수록 귀에 들어오는 복은 많은 거거든요. 네네. 특히 귀는 초년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초년서부터 이분은 참 귀하게 돈이 많은 집에서 자랐겠다 이런 게 판단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이 관상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앞에서 우리가 여러 대기업의 CEO들의 관상을 분석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CEO들과 같은 류의 얼굴, 관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부동산 쪽이랑도 굉장히 뭐 잘 맞고 대기업 CEO들의 어떤 그 리더십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관상이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정몽규 회장이 현재 신산업으로서 항공산업으로의 전환은 아니죠. 항공산업을 인수해서 이제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항공산업과의 합은 어떻게 잘 맞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그 사진 속에서 나오는 관상을 통해서 직업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네. 인터넷 상태에서 나와 있는 생년, 생월, 생일 네. 3주를 통해서 예. 항공산업과 정몽규 회장의 어떤 3주의 운과 같이 한번 궁합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관상에서 이마는 하늘이고 직업입니다. 근데 이 항공이라는 것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비행기에 관련된 직업이기 때문에 이마를 통해서 항공산업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몽규 회장의 이마를 보면은 눈과 코, 입과 턱과 거의 비율이 비슷하면서 무난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과 코, 입과 턱의 그 잘생김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이마가. 예. 그래서 항공산업에 진입을 할 때 예상치 못한 벽이 부딪힐 수 있고 또한 그 안에 항공사업에 들어가서 시작을 할 때도 돌발적인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 관상학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상태에서 나오는 생월, 생년, 생월, 생시 요 3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겨울에 태어났더라고요. 겨울에 태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불입니다. 불이 가장 소중한 건데 불 중에서 제일 뜨겁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빛나는 불은 바로 하늘의 태양입니다. 그렇죠. 태양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연결고리로 분석해 보면 3주로 봤을 땐 정몽규 회장이 항공산업과 인연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듭니다. 참고로 사람들은 정몽규 회장이 현대그룹의 자손이기 때문에 네.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들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인터넷 상태에서 나는 3주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말년운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분이 3주나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의 어떤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4주, 3주를 쫙 분석해 보니까 이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산업, 항공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들이 이 찬바람 부는 겨울 시기가 지나면 굉장히 훈풍이 많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산업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허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을 정말 인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김포 본사 위치, 이 풍수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좀 괜찮을지, 잘 맞을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기업 내리 초창기 때, 네. 초창기 때 대한항공 본사를 풍수적으로 네. 판단해 본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시아나항공도 잠깐 봤었어요. 그렇죠? 봤는데 편집해서 안 나갔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이 아시아나항공 본사 위치를 풍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 아시아나항공 본사가 딱 있는데 저 지도상으로 나가고 있네요. 예. 저 북쪽, 북동쪽으로 보게 되면 어마무시한 이 김포공항의 활주로가 쫙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이 풍수에서 보면 집이나 건물의 남쪽, 앞쪽으로 큰 마당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길한 걸로 보고 네. 북쪽, 뒤쪽으로 형성이 된 넓은 공토 땅은
불리한 걸로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 아시아나항공 북동쪽으로 김포공항 활주로가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풍수적으로 보면 조금 불리한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아시아나항공 저 본사 위치를 보게 되면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네. 모든 길들이 가다가 그 앞에서 다 막히고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예. 풍수에서는 길이 사통팔달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끊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네. 기가 유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아시아나항공은 운송 항공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운송 이렇게 도로 같은 게 뻥뻥 시원하게 잘 뚫려야지 되는데 아시아나항공 본사의 위치의 그 길들은 그렇지 않은 걸 지도상에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본사에다가 풍수적으로 좀 여기서 비보라는 것은 뭐냐면 막힌 운을 뚫어주거나 불길한 운을 길한 운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적 같은 그런 조형물을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는 비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하나 좀 본사 앞에 두거나 또는 좀 이 주인이 바뀔 때 네. 과감하게 아시아나항공 본사 위치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자체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관상학적 궁합을 봐서 이게 어떻게 잘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그리고 금호아시아나의 박삼구 전 회장 이제는 그만뒀죠. 네, 그리고 산업은행 쪽의 인물 이동걸 회장까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는 저 사진들을 지금 우리가 쭉 모아놓은 것 같은데 예. 먼저 정몽규 회장과 박상구 회장의 이 사진을 통해서 관상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두 분이 둥글둥글하니 어떤 사각형, 오각형에 가깝고 이목구비 또한 얼추 비슷해요. 네. 전형적인 대기업의 리더, CEO들의 어떤 얼굴 형태를 갖고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거라고는 네. 박상구 회장은 안경을 끼셨고 정몽구 회장은 안경을 안 꼈고 요 차이뿐이 없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예. 여기서 관상학적으로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 박상구 회장 같은 경우는 눈썹이 흐리고 좀 나다 말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요럴 경우는 이 눈썹이 형제복이거든요. 예. 형제복이 별로 없다. 예. 관상학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흐린 듯 하면서도 부드럽게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은 형제복이 있다. 이 눈썹 하나 따라서 두 사람의 형제복이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관상학적으로 보면 두 분이 얼굴 외형이나 어떤 이목구비로 보면 얼추 비슷해 갖고 같은 길은 같이 흘러간다. 동기라 그러거든요. 동기가. CEO상.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관상학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게 궁합이 맞는다. 이렇게 예. 좀 판단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동걸 회장의 그 사진 속에 나온 저 얼굴을 보면 관상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세로로 길어요. 예, 세로로 깁니다. 두 분하고 좀 다른 외형입니다. 저렇게 세로로 기신 분들은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 많고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스마트하고 얼굴 보면 스마트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고 예민하고 예.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동걸 회장하고 정몽규, 박상구 이 양쪽을 놓고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방패, 이쪽은 창, 창과 방패와 창의 어떤 그런 얼굴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서로 적이지만 네. 적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얼굴의 관상들을 궁합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고전 얘기를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손자병법을 보면 손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요거를 좀 참고해서 잘 좀 서로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분만 더 볼게요.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러니까 방금까지 봤던 회장은 이제 그룹사의 회장이고 HDC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권순호 CEO. 이분의 관상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 권순호 대표 예. 저분의 얼굴 딱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사람이 얼굴에 있는 얼굴골이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그리고 얼굴에 달라붙은 피부도 굉장히 탄탄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예, 뚝심 있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어떤 얼굴 외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예, 눈이 아주 가늘잖아요. 가늘면서 길잖아요. 예, 남자의 얼굴 중에서 이렇게 가늘고 긴 눈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그런데 저 눈보다는 양 광골, 광대뼈를 관상 전문용어로는 광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네. 직업을 보는데 이마도 직업이지만 아, 그래요? 광골도 직업이에요. 오. 차이는 이건 직업운을 보지만 여기는 직업에서 능력 평가를 보는데 저렇게 계란처럼 툭 튀어나온 저런 정도의 아주 둥글고 큰 광골을 갖고 있다면 직업에서 이름, 명성을 능력을 발휘해 갖고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힘 있고 아래턱이 딱 각이지고 얼굴 옆으로 살짝 돌지만 아래턱과 귀 사이에 또 하나의 어떤 그 넓은 평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아래턱과 양압은 부동산 건축인데 이쪽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단 여기서 좀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힘이 있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능력이 있다 보면 이를 밀어붙이다 붙이는 형이거든요. 이를 밀어붙이는 형인데 가끔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구설이 조금은 생길 수도 있다. 그게 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리더라면 언제나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말 많은 뭐 인물들 그리고 뭐 풍수지리적 위치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보지 않은 게 있습니다.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용산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위기를 딛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까지 이렇게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서울의 용산은 예. 이 방송에 나가지만 이거 자막으로 나가지만 용용자다 맷산 산산자예요. 네. 용산. 네. 예, 서울의 남산에서 저 지도에 나오네요. 네. 남산에서 한강 사이에 위치한 이 구역을 용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용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용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명을 통해서 그 지명의 위치 땅의 형태를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 풍수적인 기륭화복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용산구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살고 있는 데가 있죠. 한남동. 바로 그렇죠. 한남동. 앞에는 한강, 뒤에는 남산. 예. 전형적인 배산 임수로서 명당 지역이죠. 예. 그런데 이 용산 여기에 있는 그 현대산업개발 본사 그 위치가 뭐냐면 바로 용산철도 정비창 개발 추진 그 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갖고 국제 업무지구로 뭐 만든다는 썰도 있고 예. 또는 서울시에서 뭐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무려 뭐 아파트를 8,000세대나 뭐 짓겠다 이런 설도 있고 그런데 네. 여기가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글쎄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최근 들어서 뭐 마용성 할 때 그 용자 아닌가요? 그 용산이긴 한데 예. 엄청 좀 비쌀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까지 비싼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딱 쳐보니까 예. 와 무려 평당 1억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예. 이런 거에 부동산 가치로 엄청난 곳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 본사 즉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이 좋으면 좋았지 나쁠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가 좋은 것은 풍수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것은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본사 앞에 보면 용산역이 있잖아요. 네네. 지하철 1호선.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이 있어요. 맞습니다. 교통의 요지죠. 예. 더 좋은 건 예. 더 좋은 것은 KTX 호남선 출발역이야 여기가. 그렇죠. 예, 출발이라는 것은 숫자를 대입해 보면 1, 2, 3, 4, 5, 6, 7, 8, 9, 10 하면 그 숫자를 대입해 보면 숫자 1에 해당해. 예. 숫자 1은 빽이 없어. 저기 도개걸 유무에서는 빽도도 있다 그러는데 숫자에서는 1은 앞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그런 숫자의 개념을 땅에다 대입해 보면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도 동양의 고전에서 나오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네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은 자신을 뒤로 물리지만 오히려 앞서게 된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이 좀 찬바람이 부는 이 겨울에 해당해요. 지금은. 예. 하지만 이 때를 기다리면서 잠시 숨고르게 행보를 해보면 그 뒤에는 훈풍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겨울에 위치해 있지만 금방 이제 훈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축구협회 회장이잖아요. 축구하고도 인연이 있죠. 관상학도. 예. 그래요? 왜냐면 양악 아래턱이 밭전자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밭 대지 여기서 하는 게 뭐 축구 야구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인연 있죠. 그렇게 갖다 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축구 관련해서도 굉장히 위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많이 이겨내고 그래도 한국 축구가 많이 열렸거든요. 최근에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조규문 박사와 함께 기업내일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업내일은 100%를 추구하지 않고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명리학 관점에서 각 기업과 기업의 CEO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어떤 길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저희가 제안을 드릴 뿐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